동서대학교 이수진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1주제 발표를 맡은 동서대 이수진입니다. 금방 저희 사회자분께서 잘 소개해 주신 대로 회사법상, 특히 선언법, 선박안전법을 중심으로 선언에 대한 징벌적 법정형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적정한가 타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물론 다 보셔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최석인 교수님, 홍성환 교수님, 최정원 교수님께서 같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고 대표로 제가 발표를 맡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서 먼저 선언법과 선박안전법 다들 전문가셔가지고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주요 목표라든지 그런 내용 말씀드리고 주요 처벌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런 처벌 내용들이 과연 기본적으로 형벌 적용의 기준이나 한계,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적용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런 기본적 내용 살핀 후에 형사처벌 규정이 과연 선언법과 선박안전법에 타당하게 잘 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 내용에 대해서 시사점 및 결론을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선언법과 선박안전법상 주요 내용은 선언법은 당연히 선언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 기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정해두고 선의 질서 유지하고 선언의 기본적 생활 이런 파트에 대해서 보장 향상하고 여러 부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게 기본적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박안전법은 그 제목 자체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선박 가망성 유지, 안전운항 이런 등등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그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언법과 선박안전법의 주요 처벌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고 싶었으나 워낙 벌칙 조항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PPT상으로는 좀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자료를 보시면 좀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왼쪽 도표의 가장 왼쪽이 지금 처벌하고 있는 내용인데 선언법상 선언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는 형사처벌 규정에는 보기만 해도 좀 무겁다라고 느껴지시는 무기니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이 파트는 인명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그 대상 인명이 사망에 이르렀을 것을 전제로 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다라는 생각은 들 수는 있지만 좀 무겁다라는 게 형법이랑 기본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더라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대해서는 보통 강제 근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어김, 금지사항 위반 등이 있을 때 그리고 권한 남용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사망에 이른 경우가 아닌 그 상해에 이른 경우는 조금 그래도 가볍게 처벌하지만 형법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가볍지 않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난 선박 구조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박이나 해원을 유기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그 외에 검사, 조치, 지휘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을 규정하면서 좀 가볍게 하고 있고 그 외에 가장 비교적 가벼운 의무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사항으로 선박 소유자 관련해서 선언법상 균형에 두고 있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앞서 본 선언 관련한 사망에 이르렀을 때 이루어지는 형사처벌에 비해서는 가볍지만 그 대상이 근로계약 적정성 위반이라는 부분과 비교해보면 이거 역시 그리 가볍지 않은 처벌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파트별로 임금 계약 관련한 주요 의무 위반을 했을 때는 2년 이하고 근로계약 금지사항 위반했을 때도 역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그리고 그 외에 좀 비교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벼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또는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선박안전법을 좀 살펴봤더니 선원 관련해서 선박안전법은 적은 내용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역시도 결코 가볍지 않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대상을 보건성, 가망성 등 관련한 의무 위반일 때 규정해 두고 있었고요. 물론 보건성과 가망성은 안전과 관련된 직접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강하게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직접적인 사고 야기로 결과 도출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징역으로 처벌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건 좀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해구역, 안전을 위한 제한 의무, 검사 의무, 장비 가출 의무 이런 등등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1년 이하 비교적 가벼운 징역이나 벌금으로 벌하고 있고 안전 관련한 경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참고로 선박 소유자, 보통 선원과 선박 소유자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같이 살펴봤는데 선박 소유자의 경우는 똑같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검사 관련, 안전 직접 관련된 선박 검사 관련한 위반이 있을 때 그렇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그 외에는 뭐 항해 구역, 승선 인원, 선박 지정 내용 일부 위반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볍게 1년 이하 그리고 부정하게 위험 적재, 적합 판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해 정지 위반 등이 있을 때는 벌금 그리고 비교적 간단한 의무 위반이 있을 때는 과태료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안전 관련이니까 무겁게 처벌해야지 라는 생각이 단편적으로는 들 수 있지만 일반적 형법 규정과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적정한가 안전 의무 위반이긴 하지만 직접적 결과 도출과 연계하지 않고 지금 규정해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비교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기본적 형사처벌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선원법이나 선박안전법은 해사법규에 한 내용이고 저희가 흔히 법학에서 얘기하는 일반 클래식한 법과는 다른 고도한 위험성, 그리고 독립성, 구조가 쉽지 않다라는 등등의 특수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하더라도 기본적인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원칙들은 과연 잘 적용되고 균형성을 이루고 있나는 기본에 입각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형법에서 징벌적인 법정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입법하기 위해서는 다들 기본적으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적어도 국민의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형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법을 할 때 섬세하게 누구든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납득할 수 있게끔 기술이 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각자의 자유와 복리를 다들 보장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양보해서 내 권익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겠다 라고 납득이 될 정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영역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형벌 대상은 아주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회 공동체의 유지에 해가 되는 행위일 때 규정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방향성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다들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해사 파트도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도한 정치적인 개입이라든지 또는 언론 포퓰리즘이 개입해서 형벌을 과하게 해서 내비치기 위한 변화를 좀 겪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경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형벌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더 경계하고 한계를 두고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가라는 걸 살펴보면 법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존재를 해야 하고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법익을 예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벌 규정을 둬야 됩니다. 흔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기본 원칙들을 반드시 지켜야 되도록 하고 있고 이 죄형법정주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건 보통은 최우수단이 제일 마지막으로 법익 침해가 이루어졌을 때 이 정도의 제한을 가하자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우려되는 영역이 우리 해사법규 관련해서는 침해가 아닌 의무 위반에 대해서 좀 이 의무 위반하면 이런 위험이 당연히 야기되고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올 거니 앞서서
예방하기 위해 처벌을 강하게 규정하자라는 성향이 좀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경계해야 될 영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형법상 처벌 대상으로 입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동생활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잘 유지하기 위한 목적 달성이라는 최후 수단으로서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야 되고, 형벌이라는 게 아무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일 정면에 나서서 선제적으로 작용을 하면 안 되고 최후 수단이어야 됩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나머지 규제, 나머지 법으로도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최후 수단으로 작용을 해야 하고, 최후 수단으로 작용할 때 역시 필요 최소한 너무 과하게 보여지기 위한 형태,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파트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 과잉 금지라고 해서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형법의 기본적인 방향성이고, 헌법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명시해 두고 있다는 걸 우리는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 입법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 취지, 범위 한계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검토돼야 되고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점검해보면, 그럼 우리는 법익을 너무 지나치게 확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꾸 변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법익이라는 건 당연히 가변적이고 변화되고 개선되고 개정이 되어서 규정화될 수는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걱정해야 될 내용은 위험사회라는 측면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새로운 법익이 너무 많이 우선적으로 형법 대응으로 등장을 하면서 형벌이 남용되고 있다라는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형벌 남용, 지나친 형사처벌의 정면화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고 배제하기 위해서는 당벌성과 형벌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먼저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우리가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지금 징벌적 법정형의 변화에서 좀 문제될 만한 것들을 좀 간추려 봤더니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우리 인사 말씀해 주실 때 회장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도한 벌칙 규정들이 자꾸 전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강하게 처벌하니 예방할 수 있고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목적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강력한 형벌은 올바른 사회의 안정을 유지해준다는 데 대한 전제된 근거, 연구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형벌 집행자에게는 부담이 되고 일반 국민은 너무 과한 형벌이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영역들이 등장하면서 형사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결국 최종적으로 이 형사처벌이 가지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속 자세히 나오겠지만 자유형이나 벌금형을 우리 기본적으로 형사법규에서는 많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벌금과 자유형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근데 과연 이게 앞서 말한 한계 원칙들에 적정하게 잘 돼 있는지, 그래서 균형성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벌로서의 제재보다는 행정제재,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단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는 형정 질서벌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지 않을까라는 것도 선제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영역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형법의 방향성, 우리가 검토해야 될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주로 보기로 한 선언법과 선박안전법을 비교법적으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역시 같이 가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비교적 좀 중하게 벌하는 규정을 만들어둔 사고 발생해서 인명구조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는 영역을 들여다보시면, 우리나라 선언법에서는 지금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에서 하한을 규정하고 위로 계속 올리는 이상 규정이 있다는 건 상당히 무거운 거거든요. 그리고 회원에 대해서도 3년 이상 징역이라고 해서 하한만 규정하고 상한 제한이 없고 얼마든지 처벌하겠다라고 해놓으면 상당히 무겁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영국, 미국, 일본이
가장 비교적 우리와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을 두고 있는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걸 보면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적정하게 잘 형사처벌 규정을 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인명구조 의무를 위반해서 타선에 대한 인명구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역시 무기 3년 이상으로 돼 있고, 이와 관련된 외국법은 역시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훨씬 가볍게 규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검토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적정한 대응, 책임, 제재를 하고 있는지, 외국법은 이렇게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가볍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무겁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비례성에 맞게 잘 규정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타선 사고에 대한 필요조치 미제공, 그러니까 저희 쉽게 얘기하면 선언에 대해서 요구되고 있는 의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 규정은 특히나 어떤 결과가 야기됐다 이런 것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근데 이거 역시 3년 이하 징역이 같이 규정되어 있고 벌금의 선택형으로 또는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국을 보시면 완전 슬래시로 그어져서 아예 처벌 대상이 아닌 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미국 역시 벌금 또는 2년 이하, 우리랑 가장 비슷한 일본 역시 2년 이하. 물론 이건 징역을 같이 두고 있는 외국법들이 좀 있네라는 측면에서는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지만, 과연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결과 도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고 발생 시 본선 화물 구조 의무, 이건 진짜 그냥 선박과 화물에 대한 재산적인 파트에 대한 의무 위반인데 우리는 1년 이상의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고, 일본은 5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우리는 하한도 1년 이하로는 처벌할 만한 내용 아니야, 이건 상당히 무거운 거야, 1년 이상으로 제한해야 돼 라고 규정해 놓은 거죠. 근데 옆에 나와 있는 영국이나 미국은 아예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좀 우리가 과연 앞서 얘기한 형사처벌은 전면에 나서면 안 되고 최우수단, 제일 마지막에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에 맞게 잘 규정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이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비교법적으로 선언법상 처벌 적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사고 후 선장 허가 없이 선박을 이탈한 경우, 사고 후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탈한 경우, 지금 저희가 처음에 봤던 상해의 결과, 사망의 결과 이런 거 외에는 전부 단순 의무 규정 위반이고 형법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위헌범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결과 야기를 요구하지 않고 이런 의무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라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 이 역시도 1년 이상 5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상하시는 바대로 영국이나 미국은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고요, 처벌을. 그리고 일본은 1년 이하. 우리랑 비교적 비슷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한을 1년 밑으로 안 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밑으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항로 이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들여다보더라도 계획항로 이탈은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걸 형사처벌 규정으로 두는 게 과연 타당한가? 라는 게 정말 그냥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드는 생각이고, 막상 들여다봤더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으로 규정하고, 일본, 가장 비슷한 일본도 징역을 두고 있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항전 검사 의무 위반. 출항전 검사는 안전항해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되게 중요한 거니 형사처벌 둬야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내용이지만 어떤 결과의 도출, 야기를 전제로 하지 않고 처벌 규정을 단순히 강하게 두고 있는 건 상당히 경계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가장 비슷한 일본은 벌금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영국이나 미국은 당연히 처벌 규정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선장 재선 의무 위반이 많이 문제가 되고 했던 영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옆에 있는 비교법적 검토를 보면 우리가 유일하게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항해 안전 확보 의무. 지금 다 제목만 보시더라도
안전을 위한 의무이긴 하지만 단순히 의무해야 하는 영역이지 결과가 야기됐으니 이거는 처벌, 책임, 제재를 가해야 돼 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지 않은 걸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역시 일본만 규정하고 있고 벌금, 근데 우리나라는 1년 이하 징역도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되고 있고요. 거짓 서류 비치 역시도 3년 이하 징역, 상당히 꽤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 일본은 벌금으로만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서 말한 형벌의 입법에 있어서 검토 대상 외에 비교법적 검토를 보더라도 우리는 과연 진짜 필요한 영역에 최후수단이라는 검토를 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뒀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선언법상 처벌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앞서 계속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법정형이 과연 적정하고 필요한 만큼 비례성을 갖춰서 최후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구조 의무를 위반했을 때 무기징역까지 과연 이거는 사실 살인을 한 게 아니고 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정도인데 무기징역을 둬야 되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상해에 이른 경우도 물론 상해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지만 비교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 무겁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균형성 확보에 대한 검토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위반 사항에 대해서 물론 처벌하고 책임지고 하는 영역은 적정하게 잘 검토가 되어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범죄화를 고민해 보거나 또는 징역이 돼 있는 게 굳이 징역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명확하게 검토해서 벌금형 또는 가능하다면 행정, 제재, 질서벌로 과태료로 바꾸는 것도 좀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보시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는데 이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상하거든요. 계약상 의무 위반인데 그에 대한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에 갑자기 형사처벌이 개입하는 건 좀 문제가 된다. 근데 만약 이게 너무 중요한 안전 의무이기 때문에 형사적 제재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100번 양보해서라도 벌금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나라와 일본만 계획항로 이탈죄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무겁게 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정비를 해야 될 영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 여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의무 위반했으니까 넌 처벌하겠어, 징역을 두겠어 라고 하는 건 인과관계라는 기본적인 형법에 있어서 이 결과에 대한 원인행위에 대해서 형사체제 책임을 지우겠다 라고 하는 것과 전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영역이 아닐까라는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선언법 봤기 때문에 선박안전법과 관련해서 앞서 얘기했던 형사처벌 입법에 있어서 기본 검토 내용과 함께 비교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선언법에 비해서는 선박안전법은 뭐 무기가 있고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웠지만 그래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그냥 선박 증서 비치, 항해 구역, 뭐 이런 탑재에 대한 위반, 중간 검사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를 수령했다는 등등의 안전과 관련의 영역이 있긴 하지만 과연 이게 징역까지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게 꼼꼼히 들여다보시면 좀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은 이에 대해서 전혀 구별하지 않고 처벌을 두고 있지 않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합리적인 게 대표적으로 위반 내용에 대해서 거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이미 발급된 증명서가 있다면 그 증명서의 인증 등을 무효로 하는 걸 그 문제에 대한 효과로 두고 있고 형사처벌 규정은 반복해서 하거나 구성원의 생명 신체 위반이 이루어졌을 때 아주 최후수단으로 형사처벌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은 좀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보시면 우리나라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두고 있는데 독일은 당연히 안 두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재홀수설 그리고 공무원 인권 관련 내용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거, 허위답변, 필요서술 미제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무 위반도 우리는 벌금을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고 독일은 아예 당연히 두고 있지 않고 일본의 경우만
벌금을 두고 있지만 우리보다 좀 가볍게 두고 있다는 건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례성 원칙, 그리고 필요성 보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역시도 좀 확실히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박안전법 처벌과 관련된 정비를 어떤 부분을 하면 좋을까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선박 소유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면 그냥 선박 소유자의 개념에 대해서 선박 해양사고를 일으킨 선박 소유자라고 하는 게 사실 상당히 광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뚜렷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서 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를 좀 제시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이거는 좀 서브 내용이고요. 그리고 행위 주체에 대한 누구든지라고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도대체 그래서 누가 어떤 부분에 위반했을 때 누구에 대해서 처벌을 가하는데 라는 게 좀 모호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헌법은 죄형 법정주의 지켜야 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있어서 논란이 될 만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유사 위반 행위에 대해서 균형성이 좀 맞지 않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기술 발전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고 특히 해운업계는 많은 변화가 앞으로도 있을 거고, 이 기술 발전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을 함으로써 감수해야 될 리스크라는 게 좀 있는데 이 리스크에 대해서 무조건 안전이 최우선이야 라고 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가, 행정 질서벌 이런 것들을 좀 더, 또는 그에 대한 앞서 독일이 했던 것처럼 기존에 나온 여러 가지 증빙 자료에 대한 무효화 이런 것들을 전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저희 선언법 관련해서 나와 있던 무거운 형벌들 들여다보면 저희 국내에 있는 법 중에 선언법과 조금 비슷한 항공안전법을 비교해 보더라도 인명사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훨씬 선언법보다 가볍게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법은 당연히 우리보다 훨씬 가벼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항공보안법이나 항공안전법에 있어서는 의무 규정을 같이 두고 있지만 우리 선언법이 하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징역형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민사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쉽사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 이런 거는 반드시 좀 검토해서 변경을 시도해야 할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선박안전법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폭넓게 규정한 영역에 대해서 명확성을 갖추고 형법이 반드시 지켜야 할 죄형 법정주의 좀 검토해야 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라는 제시를 구성요건 행위 형태로 할 수는 있지만 이 선박과 관련된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좀 더 구체화된 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모호한 제시 때문에 너무 많은 영역들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해야 될 영역으로 봅니다. 특히 우리 선언법, 선박안전법 관련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헌범의 형태들이 좀 많거든요. 이 위헌범이라는 건 뭐냐면 행위를 했기만 하더라도 특별한 결과가 없더라도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나 객관적 부족 이런 것들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신중하고 훨씬 더 엄밀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